그러면 이제 설계를 하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양식이 설계도 양식입니다. 예. 그래서 설계도 양식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프레임하고 엔진, 이렇게 나눕니다. 예. 그래서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알려면 껍데기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게 트럭인지 택시인지 뭐 승용차인지 뭐 버스인지 뭐 이거는 프레임 보면 알죠. 예. 그리고 이게 실제 굴러가게 하는 건 엔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세팅이 되면 마케팅 모델이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임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외웠던 마케팅의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설계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설계도만 완성하면 마케팅이 제대로 그 계획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작업, 그게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하고 경영 이 두 가지는요, 일단 내려놔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너가 할 일입니다. 내가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획한 대로 잘 되나 안 되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기획하고 경영해야 될 대상은 이 6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일단 4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상품 유통 2개는 엔진 차트에 있으니까 일단 빼요. 그래서 고객이 누구고, 내가 가진 게 뭐고, 그걸로 뭘 주고 뭘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차트로 만든 게 나눠드린 첫 번째 차트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프레임 차트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를 아까 설명드렸지만 구조를 보면 자사 분석이라는 게 여기서 해결이 돼요. 시장 자사 분석. 시장 분석이 고객 쪽에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타겟팅 세그멘테이션도 다 여기서 정리가 같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공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은 아래쪽에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싱, 뭐 콜텐션 이런 게 이제 위쪽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주고 돈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의 기본 이론은요, 대부분 깔때기 모델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4P 뭐 이건 다 깔때기 모델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를 주고 돈을 받는다.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깔때기 모델은. 왜냐하면 깔때기 모델은 한 바퀴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엔진 모델은 팬덤 마케팅은 이게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그렇죠. 계속 돌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한 바퀴만 돌면 밸류 주고 돈 받고 그러면 깔끔한데 내가 이거 평생 계속 돌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밸류를 열심히 만들어서 주는데 너는 왜 돈만 놓고 나가? 이런 때가 옵니다. 왜? 내가 먹고 살만해지면 그다음부터 쟤는 뭔데 돈만 놓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보람이라는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 보람이라는 걸 저는 이제 미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밸류를 줬더니 그로 인해서 고객이 나아지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미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 이제 이걸 1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고객을 늘려나가면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100만 명, 1000만 명, 억, 10억, 한 10억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억이 이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그게 비전. 그래서 이 모델은 나는 장사만 열라 했는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코틀러 박사가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이 밸류는 나의 핵심 역량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비즈니스입니다. 남의 거 갖다 팔면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요거를 다른 말로 마케팅 컨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요거 뽑아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컨셉을 또 다른 말로는 업의 본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 이제 프레임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작은 마케팅 방법론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제 고객은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제가 뭘 주냐면 사업 기반을 제대로 정리를 해준다. 예, 그죠? 그러면 이거 내가 사업 기반을 제대로 정리하도록 도와주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느냐?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독립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면서 살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고객하고 커뮤니티 만들어서 즐겁게 산다? 그럼 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비즈니스를 쉽게 하는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제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뭐 여기 커리큘럼이나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도 대충 저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구나는 대충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프레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기반을 제대로 정리하는 걸 가지고 이제 상품, 요게 컨셉이니까 이걸 가지고 상품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 엔진 쪽이에요. 이 마케팅 엔진은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상품하고 유통 요 두 개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요즘 유통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온 세상이 다 유통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 왜? 누구나 자기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그죠? 인터넷, 택배 이런 것 때문에 누구나 자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기 유통망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상품의 개념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제품이 좋아도 서비스가 부실하면 사람들이 그거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 있더라도 그거를 포괄하는 서비스적인 요소들이 제대로 장착이 돼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상품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의 역량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생태계까지를 상품으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뭐 아마존, 뭐 애플 이런 데는 이제 생태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상품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니까 이제 상품과 유통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페이스북은 어디까지가 상품이고 어디까지가 채널일까요? 구분이 돼요? 안 되죠. 온라인은 이게 다 붙어버렸습니다. 오프라인도 그래요. 스타벅스의 매장이 상품일까요? 채널일까요? 그죠? 원래 매장이란 건 채널인데 스타벅스는 매장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상품 유통 이거에 다 붙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틀러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포피는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럼 이 붙었는데 이게 뭔가 이 덩어리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플랫폼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모든 비즈니스는 전부 플랫폼 비즈니스. 사실은. 뭐가 다르냐? 그게 고객이 10명짜리 플랫폼이냐 10억짜리 플랫폼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너가 그걸 알고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느냐 그게 다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자,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소통하는 기반 베이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비즈니스는 대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와 고객이 대화하는 베이스니까 여기가 플랫폼이 맞아요. 그럼 이 플랫폼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이제 전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골 마케팅, 팬덤 마케팅을 하니까 이 위에 팬덤을 만드는 사이클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골을 만드는 과정은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우리 인간관계 보셨지만 3단계로 보면 연애에서 결혼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단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소개팅, 연애, 결혼식, 결혼 생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개팅에 해당하는 상품, 연애에 해당하는 상품, 결혼식에 해당하는 상품, 결혼 생활에 해당하는 상품을 만들면 그것 따라오다 보면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세팅하는 겁니다. 제품을 알게 해서 한번 겪어보고 마음에 들면 나 계속 쓸게 하면 평생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적인 장치들을 쫙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품의 개념을 이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상품에 통합시키라는 게 프로모션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프로모션에 해야 될 일을 상품으로 인식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확산하고 이런 단계의 상품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면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차트로 만든 게 이제 엔진 차트고요. 얘가 뭐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거 차트 작성하는 건 나중에 해보시면 여기만 조금 단골 상품이 뭔지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다 공식이라서 쭉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예. 그래서 샘플로 제 걸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단골 상품의 속성이 이제 미팅을 하는 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미팅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이제 단골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맛배기 상품이 경험 상품이라는 게 있겠죠. 예. 경험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게 괜찮으니까 저 계속 할게요라고 신청을 하면 단골이 돼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모집 공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을 만들어 놓는 게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그게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 계속 고객이 흘러 들어가서 단골로 변하는 거.